불확실한 현대인들의 삶에 보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중대질병 치료비나 고액의 교통사고 처리 비용 등 내 힘으로 감당이 힘든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갯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현재 이 보험들을 전부 정리하고 딱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 관리인데 너무 과한 보험 가입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저축까지 할 수 있다니까 하나 가입하고, 이웃이 보험금 탔다고 하니까 하나 더 가입하고,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지인이 추천하니까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결국 보험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 정작 리스크가 큰 중대질병에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 범위가 좁아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제가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접한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변을 보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피해봤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더라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보험 덕에 정말 큰 도움 받았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상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보험 가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마치 내가 그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 소수에 해당해서 이 특약 저 특약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 지출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보험으로 큰 득을 보시는 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보험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만 준비하시면 되고 자잘한 것들은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까 힘들게 번 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의 치료 비용이 드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 이런 신체적 손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인데 너무 일찍 사망하더라도 리스크가 있고 너무 오래 살더라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들을 대부분 대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라면 간병비나 요양비, 직장을 쉬게 되면서 생기는 공백, 각종 생활비나 고정지출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단비로 대비가 가능하고요. 상해로 크게 다치게 된다면 보통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사고는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거고 내 과실이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대비하시면 되고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운동하다 다치는 것도 실비로 커버가 되고, 일하다가 다친 것은 산재 처리가 안 되면 내 실비로 처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음식점에서 넘어지셨으면 음식점 배상 책임, 어떤 시설에서 넘어지셨으면 해당 시설 배상 책임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망, 너무 일찍 죽는 부분은 정기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대신 사망 1억 대비하시면 40대 여성 기준 80세 만기로 설계를 해도 월 3만원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금이 필요한 건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거지 아이가 20살, 30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가입금액 1억 기준 2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데, 종신이나 CI 종신, 변액 종신, 유니버셜 종신 이런 것들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테크로 착각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만 사망자금이 필요한 거니까 정기보험을 3만 원대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산다고 했을 때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으로 커버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이나 펀드, ETF,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투자를 이용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나 투병하면서 생기게 될 경제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먼저 첫 번째 필수 보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1세대부터 5세대로 나눠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용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2009년 10월 2세대 실비부터는 전 보험사가 표준화되어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어떤 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실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결제를 하고 받게 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인데 먼저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죠. 비급여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MRI나 도수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이 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은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갔다든지 비응급 상황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등 이런 특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이 중 공단 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셋인데 이 부분을 실비에서 한 번 더 보장해줍니다. 09년 7월 이전 1세대 실비라면 100%를 보장해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최근 가입한 분들이라면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23만 5,300원 나왔고 공단에서 19,500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12만 5,800원을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 12만 5,800원을 또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대부분 보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건보와 실비만 있어도 의료비 부담이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작은 치료비뿐 아니라 큰 병으로 인한 높은 비용의 치료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이 공단 부담금뿐만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큰 혜택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실비보험이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지 않나요? 보장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 제외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영양제나 치과 치료, 임신 관련 질환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성형수술조차 코 수술을 했는데 이게 비중격 망곡증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서였다. 또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안검하수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치료 목적이 들어가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10%, 20%의 자기부담금도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데요. 내 실비가 만약 자기부담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계산상 내가 내야 할 돈은 1천만 원이고 보험사가 내는 건 4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내고 보험사가 4,800만 원을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지만 곧 나오게 될 5세대 실비에서는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다시 출시될 예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안정성 때문에 실비보험은 항상 1순위인 거고 치료비에 대해 지나치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또 무조건 1, 2세대가 좋은 건 아니고 4세대 실비 역시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비가 갱신되어 유지가 힘들어진다면 4세대 혹은 5세대 실비로의 전환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참고로 5세대 실비는 4세대 대비 30에서 50%가량 저렴해진다고 하니까 현재 실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해지가 아니라 전환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오늘 소개해드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비급여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즉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 하겠죠. 4세대, 5세대 실비 역시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거나 적지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히 좋은 조건이니까 실비는 반드시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손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에게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경제 능력이 크게 감소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실비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에 있죠. 폐렴이야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암, 뇌, 심장질환이 중요한 건데 해당 질병들은 중대질환이라고도 불리죠. 치명적이며 비교적 높은 치료 비용이 들고 요양이나 간병인 비용도 필요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비와 3대 진단비 보험이 가장 중요하고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질병, 그 중에서도 중대질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치료비와 진단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암진단비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 즉 일반암을 보장하고요. 고해감으로 불리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등도 전부 보장 대상입니다. 단 과거엔 남녀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나눠서 별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반암의 10%에서 20% 수준만 보장해주는 곳도 있었다 보니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여성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비롯해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넷을 얘기하며 1회만 지급되는 암진단비와 달리 유사암 4종은 각 1회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암 가족력이 많아서 암 치료비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특정 어떤 치료비를 가입하시기보단 암 진단비의 경우처럼 넓은 범위로 보장받는 치료비를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암치료인 비급여 암치료에 대해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치료비를 넣으셔야 하겠다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 다음 뇌혈관 관련 특약을 보시면 과거에는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게 대세였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졸중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이 두 가지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을 전부 포함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혈관이 뭉치거나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이 뇌동맥류에서 증상이 심해지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을 경우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까지밖에 없는 분들은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꼭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장질환 역시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이 나와 있으니까 허혈성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는 것을 얘기하고 협심증이란 혈관이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물질로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협심증은 심근경색에 비하면 경미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이 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협심증도 마찬가지로 계속 방치를 할 경우 불안정 협심증을 거쳐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근경색 진단비를 받기 위해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혈관 관련 특약은 반드시 허혈성으로 준비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빈맥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까지도 나온 상태니까 심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이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까지 포함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진단비를 어느 회사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단가 비교표도 가져와 봤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 유리한 곳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교표는 중간 연령대인 45세 남녀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45세 남녀,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여러 회사를 비교해본 비교표인데요. 항목별 저렴한 곳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 설계임에도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했다가 이런 회사에 가입한다면 20년에 걸쳐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3대 질병은 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20년 납 90세 만기, 즉 20년간 납입하면 보장은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저가 회사를 골라도 금액대가 부담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평생 납입을 해야 하며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3대 진단비 정도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께 익숙한 건 종신보험일 텐데요. 이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내가 사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다면 내가 1년 후에 사망을 하건 120세까지 살다가 사망을 하건 언젠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이 보험 특약의 가격은 발생 확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100%다. 이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45세 남성 기준 종신보험 1억을 설계했을 때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을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뒤에 받게 될지 모르는 1억을 위해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매달 납입한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반면 20년 납 20년 만기 또는 30년 납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보장 가능한 정기보험도 있습니다. 26,900원으로 종신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20년이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제자리에 없더라도 충분히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기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가장의 부재, 이 약재로부터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는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20년 납 20년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하셨다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나이대가 되면 내 자녀가 밥벌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즉 짧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대부분의 질병상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비보험, 그리고 실비만으로 커버가 힘들 수 있는 3대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3대 진단비 보험, 여기에다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리스크까지 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실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지출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대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로 쓰는 돈을 저축이라 여기기보단 지출로 여기시고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내 나이에 맞는 최저가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